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LS 전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준비해 왔습니다. 지원 동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회사 분석은 하지 않겠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심플하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을 세 가지 해시태그로 표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 디테일입니다. 구체성 있게 써주시지 않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왕이면 세 가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유사한 성격, 유사한 이미지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보다는 좀 더 세 가지 키워드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는 땡땡 자격증 보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자격증이라면 이렇게 하나를 쓰는 것도 좋지만 뭐 IT 자격증 3개, 뭐 3개 보유자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개 국어 구사 가능함 이렇게 써볼 수도 있을 거고, 뭐 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3개월 동안 15kg 뺨, 세계 여행을 즐겼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년간 몇십 개국 여행, 뭐 본인의 영업력을 보여주고 싶다면 땡땡사에서 몇 개의 신규 고객 유치, 뭐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구체성 있게 제시하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여러 가지를 어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여기서 선택하시고 그 중에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이유를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설명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경험 내에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 경험 작성하실 때 포인트, 자, 그리고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뭐냐면, 내가 한번 주제를 설정했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끝까지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꼼꼼함과 치밀함이라고 한다면 뭐 협업의 뉘앙스라든지 뭐 긍정의 마인드로 뭘 극복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4번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리더십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쓰는 게 아니겠죠.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들어서 좋은 솔루션을 냈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항목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중심인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걸 토대로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걸 거고요. 자, 협동과 희생이를 쓴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협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희생을 한 부분을 쓰는 거지 내가 잘했다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들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희생했는지, 자, 그게 팀에게 준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에는 12가지 해시태그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소제목을 넣고, 자, 그리고 나서 관련된 경험을,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신경 써가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 지원 직무의 필연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관점에서 작성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KTNG와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4번 항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4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 관련 역량 어떤 거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 앞으로 개발하고 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3번 항목에서는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만 제시하는 거고요. 자, 4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개발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3번, 4번에서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구분이 된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3번에서 작성하는 내용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좋긴 한데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필요 역량들을 최대한 제시를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4번에서도 있는 만큼 제시해보고 없는 건 없는 대로 바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포인트로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꼭 3번에 작성할 때 내가 이걸 다 가지고 있나? 너무 신경 쓰면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한다면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예를 들면 전공 지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구체성 있게 써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뭐 영업 직군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뭐 제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 경영 지원이라고 한다면 재무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자, 생산 개발이라고 한다면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거고, 뭐 아니면 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역량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식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지식을 얘기할 때도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디테일이 매우 생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재무회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경영지원 업무를 잘할 수 있다. 너무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경영지원에 이런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지식을 더 구체성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기술이나 자격이라고 한다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잡기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이 진짜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문과 직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상황을 좀 더 유도리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자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취득했던 자격증 같은 것들이 될 거고 공대분들은 이제 기사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자격증이라는 게 컴퓨터 내지는 뭐 데이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자격들 또한 어떻게 보면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내가 딴 이런 자격이 왜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좀 제시하면서 이런 자격상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깔아놓고 4번 항목에서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아까 항목에서 물어봤듯이 지원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자격이 있다면 왜 좋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그냥 주체적인 생각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없다. 그렇다면 4번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키워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혀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내가 없다고 해서 뭐 2번 뭘 써야 되나요? 이렇게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에서 태도라는 건 뭐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냐? 자,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경영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태도적인 부분인데 뭐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끈기가 필요하다, 책임감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태도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통상 써오던 그런 태도들을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태도 밝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이게 세 번째, 이 꼭지의 태도 같은 내용을 좀 작성할 때에는 내가 어디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을 때 더 잘 수행했었다고 내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포인트를 500자 안에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150자 이내로 타이트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1, 2, 3번에서 제시했던 그런 KSA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 마음껏 좀 제시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입사 후에 공부 계획, 전문성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것이 있는가, 지속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뭐 취미일 수 있습니다. 꼭 뭔가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우선 여기서의 포인트는 꾸준함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꾸준함을 통해서 어떤 변화 내지는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만 분명하게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년째 다이어리를 썼다.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오면서 되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주요 사건들 몇 가지 짚어주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납득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LS 전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 작성법 가이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는 분들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